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부고 전 학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건립부터 시작해서 창립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제 청춘을 모두 외대부고에 바치면서 직접 학생들을 선발한 입시계에 살아있는 전설 입시마스터 전 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어떻게 하면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영재고, 과고, 외고 할 것 없이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합격 비법을 직접 학생들을 선발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해마다 외대부고는 최소한 35명에서 40명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학교에서 그래도 최소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스카이를 비롯해서 명문대학교에도 한 그 정도의 인원을 보내고 있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입시계의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입시 마스터 스카이 전 박사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특목고, 자사고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갈 수 있을까? 직접 학생을 선발한 입장에서 더함도 뺨도 없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가 가장 핫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유는 너무도 잘 알겠지만 입시 실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우리 자녀도 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외대부고 1기 제자가 벌써 30대예요. 그 제자가 이제 곧 다음 주 결혼이 있다고 해서 제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모임에 가서 또 저를 초대해줘서 다행히 또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대 법대에서 지금 박사를 마치거나 또는 석사 과정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인데 지금도 저랑 같이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욱 또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특목고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적이, 내신 성적이 90점이든 99점이든 100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converting score, 환산 점수라고 해서 A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A를 맞지 않으면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과목들이 일단은 A 국영수사과에서 A를 맞아줘야지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A가 아니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긴 하죠.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내신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A는 꼭 맞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외대부고도 예전 같은 경우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공통계열로 선발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영어과, 국제과죠. 국제과의 경우는 B가 하나 있어도 하나 용인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공통과정으로 뽑았기 때문에 B가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정규, 레귤러 그 코스에서는, 입학에서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신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꼭꼭 A를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A도 국영수사과 이 주요 5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A. 뭘 받아야 된다고? A. 이거 아니고요. 반드시 꼭꼭 A를 받아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뽑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대원국제중이나 영훈국제중, 그 다음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이 보통 중학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풍성한 거는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하지만 강남권에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런 세특이라든지 스펙이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생기부 작성은 일단 그 교과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또한 뒤에 행동 사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담임 선생님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추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기부를 통해서 뭔가를 변별력을 찾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소서를 통해서도 변별력을 나타내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소서가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면접에서 문항의 그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소서 자체가 변별력을 나타낸
그게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뭐 자소서에서 너는 20점, 30점 이러는 게 아니라 자소서가 나쁘면 생기부가 면접 문항이 좋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입시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입시 코치를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뭐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히 명문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미리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3의 발등이 불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 애는 내신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해야지. 그때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활동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꿈과 관련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미리미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에 대한 로드맵을 짜 두셔야 된다는 거. 아직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다는 거는 물론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입시 경쟁에서 자랑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미리 준비된 학생이랑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 때 꿈 다르고 2학년 때 꿈 다르고 3학년 때 꿈이 다르다. 자, 뽑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닥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뭔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스펙이나 활동 자체가 그닥 신뢰감을 줄 수가 없고 뭔가 자소서를 쓸 때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내가 꿈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뽑는 입장에서 이 학생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미리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하면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는 시기가 아니라 그때 내 꿈을 찾아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또 현실 그대로 얘기하자면 중학교 1학년 때 미리 공부를 해둬야지만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가서 편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모님들께 강연회장이나 또는 뭐 이러한 간담회 또는 코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왜? 그렇게 많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안 쓰면 또 불안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애가 뭔가를 예를 들면 A를 투자했는데 B가 나올 거라고 expectation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썼다라고 해서 이게 이만큼으로 돌아온다.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현명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방법을 다르게 모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애가 공부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학교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뭘 원한다라고 하면 그 꿈에 맞게끔 로드맵을 짜서 활동, 자, 동아리라든지 뭐 독서라든지 봉사활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두셔야 되는데, 자, 특목 자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신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뭐냐,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내신이 합격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신이 망가지면 합격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거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잖아요. 물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게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 중학교 같은 경우는 A만 맞으면 되겠다. 90점이든 100점이든 똑같다. 굳이 우리 애를 막 전교 1등 만들어야 되겠다. A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차라리 국영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시키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차피 학생부 기재 그러니까 생기부에 나타나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렇다고 우리 애가 생기부가 지금 너무 빈약해서 도저히 합격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저처럼 전문가가 보면 또 뭔가를 꺼낼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본인이 활동을 했지만 해당 선생님께서 안 써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왕이면 뭔가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서 나중에 저소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을 하면 조금 더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자,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그닥 지금 현행 상태에서 볼 것이 없습니다. 학적 같은 경우. 자, 중요한 거는 출결이죠. 출결은 무단결석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무단결 대신에 미인정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어쨌든 미인정 같은 경우는 크나큰 오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업 시간에 임의로 나가거나
하거나 무단 결석을 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거죠. 자, 부모님들이 궁금해 여기는 파트 수상 경력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수상 경력 중요한가요?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자, 수상 경력 B. 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말 처리됩니다. 상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유리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상이 니네가 한 거 다 올려줄게.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한 학기당 하나 총 6개만 본다는 게 또 방침인 거죠. 이제 새로 바뀐 방침. 자, 그렇기 때문에 수상에 관해서는 너무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만 뭔가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정말 학생이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까지는 말리지 않겠지만 단순히 그냥 내가 무슨 금상을 받겠다, 뭐 대상을 받겠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 없습니다. 특히 외부상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상이 고등학교에서 meaningful,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중학교는 심지어 그 교내 상마저도 고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부상은 자소서에 쓰면 0점, 감점, 오케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격증 및 인정 취득 상황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진로 희망상 지금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로를 희망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꼼꼼히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오신 왜 이렇게 목이 잠기죠? 죄송합니다. 자, 생기부를 보면서 느낀 게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뭔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 고민한 흔적은 나타나고 내가 왜 또 이렇게 했고 또 뭘 하고 싶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걸 보고서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확고하게 내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서 달려온 학생이라 전혀 생각 없이 계속 바뀌는 꿈이라 어떤 학생을 선호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창체 활동이 나오고 있죠. 자, 일단은 중학교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창체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것 같으면 우선 봉사활동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봉사 같은 경우는 실적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죠. 근데 봉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학생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많이 하는 거는 말리진 않겠지만 보통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그리고 봉사를 이곳저곳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일관성 있게 어느 한쪽, 특히 내 장래와 꿈과 관련 있는 쪽으로 해서 봉사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면 소아과 병동에 가서 직접 그 어린이들, 애기들과 함께 놀아주고 걔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본인이 겪어보는 게 좋겠죠. 내가 소아과 닥터가 되고 싶은데 뜬금없이 다른 쪽에서 가서 한다. 아무래도 조금 스토리가 안 맞아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보통 동아리 이름과 활동 내용 등을 특기 사항란에 기재하는데, 특히 이 자율 동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소서에 쓸 거리 중에 동아리 활동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소서에 보통 들어가는 내용은 교과 활동 중에서 의미가 있고 내가 뭔가를 통해서 뭐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교과 활동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보통 학업적 역량에 들어가는 게 그 파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써주는 것도 좋고, 결국 동아리가 내 진로 장래와 관련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것도 있는데 일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용은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논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동아리 교과 세팅란에 뭐 이름 논문명이라든지 참여시간, 참여인원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뭐 앞으로는 이 소논문마저도 기재를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청소년 단체가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쵸? 교과 과정이 편성된 거랑
그 다음 교육 계획에 포함된 거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든 아니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그런 청소년 단체 활동에도 모두 단체명과 그 활동명이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는데 솔직히 스포츠 활동은 그냥 운동 그 자체로 만족을 해야지 이걸 통해서 자소서에서 뭔가 엑셀런트 면을 보이고자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뭐 최고를 가는 게 아닌 이상, 그쵸? 자,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나오는데요. 진로 활동은 거의 학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진로 관련 활동 내용 및 상담 내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나오고 있죠. 8번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애는 강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이 생각보다 다른 애들보다 뭐 적게 썼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근데 뭐 설설설인데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를 기록해 주시는 선생님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뽑을 때 여기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두거나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특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뭔가를 했다고 해도 다 그게 기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같은 경우에 아까 성적은 당연히 90점 그쵸? A를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는 수강 내용을 기재하게 되죠. 물론 앞으로는 이게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교과 세특.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뭐 어떤 경우는 수업 시간에 잤다 졸았다까지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그렇게 나쁜 얘기가 들어가서는 곤란하겠다. 왜?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닌 나쁜 내용이 들어가면 뽑는 입장에서 얘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서 기재를 해주는데 어쨌든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 합격 승산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사항이 9번 이렇게 되는데 특기 사항란에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기는 독서관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에 관해서는 보통 4권에서 5권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당. 그러면 5, 6이 30권 정도면 저는 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목과 저자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독서 내용이 어떤지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 전공과 내 꿈과 관련해서 좀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읽고 이 책이 나한테 왜 meaningful,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난에 보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재 분량은 1000자인데 앞으로는 이제 500자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특성도 중요한 이유가 행동 특성에서 좋은 이 피드백,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뽑는 입장에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그 자소서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문제를 만들거든요. 보통 뭐 일주일, 열흘, 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구금 되다시피 해서 학생들이 그 자소서를 이렇게 읽는데 읽다 보면 감동스러운 자소서가 있어요. 정말 재미가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것을 쓰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걸 본인이 나중에 면접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동 특성 같은 경우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그 자소서를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여태까지는 꿈 같은 거 있죠. 희망,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빼지 않고 보는 파트가 바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파트. 과연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파트죠. 왜냐하면 요즘은 recommendation 추천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좋은 피드백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다 보면 학업적인 역량, 그 다음 인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눈여겨보게 되는데 인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 의견, 행동 특성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대든다든지 뭐 존대든지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곤란하겠다라는 얘기를 꼭꼭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자소서가 잘 나오고 어떤 경우는 자소서에 정말 문법이 틀린 친구도 봤고요. 너무너무 형편없이 이렇게 쓴 경우를 봤는데 자소서는 쉽게 얘기해서 얼굴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제가 이러한 역할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평가해 주시죠. 직접 보기 전에 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써야 되고요. 자소서가 얼그러지고 망가지면 면접 때 상당히 골치 아프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어려운 내용을 자소서에 현학적인 자세 뽐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뭐뭐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떠한 활동을 했다면 그걸 집약적으로 표현한 다음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자랑질하듯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열하는 거 과연 그걸 보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업적으로 뭔가를 했다면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딥하게 깊게 들어가서 이를 통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또 다 마치고 나서는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면접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죠.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뽑히겠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나 말하는 경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평소 때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이 보통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5분 동안 3문항이 주어지는데 그 문항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공통문항이라고 해서 더더욱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한 활동 내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나와서 답변을 한다면 또 꼬리 무는 질문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어렵게 한 실험이나 이런 경우는 문제 나중에 나올 때 훨씬 더 몇백 배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학생으로서 커버가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넘는 바운드리에서 막 무조건 현학적으로 어렵게 해서 나 이렇게 잘나고 똑똑했어요. 과연 뽑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특목자사고, 그쵸? 특목고 자사고. 제가 올해도 영재고든 또는 이제 과고도 또 이제 곧 시작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소서든 이렇게 면접이든 아니면 외고 하나고 할 것 없이 해보면 뽑히는 학생들은 딱 필이 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뭔가 자신감도 넘치고 스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면접할 때 스웩을 펼칠 수는 없겠지만 겸손하면서 자기만의 강렬한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면접에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성적 중요합니다. 전과목을 다 잘할 필요는 없죠.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국영수사과 100점 꼭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A 정도만 맞고요. 나중에 점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등수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A, B, C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에 올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내가 3학년 때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늦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 2학년 때 뭔가 체계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3학년 때 하면 오케이겠지만 3학년 때 하는 활동 자체가 세특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기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간다고 물론 기록은 되겠지만 이게 고입 자료로 갈 때 전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학년 때 1학년 때가 자유학기자라고 치면 2학년 때까지가 모든 활동이 되는 그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독서나 이런 경우는 3학년 때도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치면 부족한 과목들은 뭔지를 미리 알아서 어쨌든 국어, 영어, 수학에 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입시 마스터 스카이전 대시동 전박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을 현장에서 뽑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박사를 만나기 전과 전박사를 만난 후 아이가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거는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나중에 수업하다 보면 동영상도 찍고 디스커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궁금한 점은 또 전박사
에게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 자사고 아무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다들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진짜 허망된 꿈에 불과한 거니까 전박사와 함께 하나하나 또 필요한 정보, 다음에는 자소서와 또는 면접에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굿 럭!